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기억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있어 부르면 언제든 나타나기에 누구도 그 깊이를 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억은 때로는 내용을 매우 잘 간직해주며 쓸모가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약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두고서 자존심 때문에 기억을 조작하고 그럴 리가 없다며 부인하기도 하죠. 기억은 또 진실 말고도 여러 주인을 섬기기도 하는데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과거 사건의 윤곽을 흐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억의 목적이 과거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게 맞지만 기억의 목적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거라면 유연한 기억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잘못 기억하는 이유는 삶이란 이야기에서 주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민선 8기 취임 2년을 맞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수 산단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주요 공약으로는 여수 산단 환경 안전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런 안전사고들을 막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사고들이 최근에 가스 누출이라든지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빨리 이런 것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전임 시장님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시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희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좀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시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그래도 여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소리니까 조금 더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라는 점이라 그러면 저희 사무실이 공화동에 있다 보니까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준비위원회가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선박람회를 내후년에 지금 개최해야 되는데 최근에 관광객도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박람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재도약기를 마련해야 될 건데 시장님께서 좀 선박람회에 많은 신경을 쓰여가지고 좋은 박람회가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또 갖고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 있긴 한데 시내버스 공용화를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공용화에 대한 뜻이 있으신지 이게 참 약간 궁금하고요. 우선은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가장 많이 좀 고민되고 그러는 게 이제 병원 문제더라고요. 여수에서 한 것 중에 여수중앙병원에서 그 야간 진료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낮에는 이거 아기 데리고 갈 수 없었는데 이제 일 끝나고 나서 거기 갈 수 있고 진료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출산할 때 이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제 전문 병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순천 가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무래도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만약에 여수에도 그런 전문 병원이 있었다라면 여수에서 좀 더 출산하고 육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요. 전문 병원 같은 거를 이제 유치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원금 같은 것도 혹시 늘릴 계획이 있는 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여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하나 있는데 이거 말고도 혹시 더 확충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동이나 이런 것도 지을 계획이 있는 것도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여수에서 해서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시립미술관, 여수 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첫삽을 떴다고 봐야죠. 그 운영위원들이 소집이 돼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이 공약의 하나였는데 문화재단도 거의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빛 갤러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달빛 갤러리는 공모를 통해서 한 달여 동안 전시를 하는데 작가들이 상주하지 않고 거기 직원이 관리해주고 또
전시에 따른 어떤 약간의 어떤 비용을 그 시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작가로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봐요. 이 지역에서 그림 그리는 어떤 미술인을 한 사람으로서 그런 엑스포 갤러리, 그다음에 달빛 갤러리 이런 갤러리들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들이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바라는 건 뭐 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뭐 시장님이 어떤 행사에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여수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질 않아서 작가들하고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앞으로 좀 그런 작가와 좀 친밀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 8기 취임 2년을 맞아서 전남 동부권 단체장들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 마련했는데 오늘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지금 그 시민들 여수 시민들 목소리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다 답을 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고 제가 질문에 좀 일부는 녹여내고 또 못하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해서 또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총평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뭐 여수는 국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의 어떤 바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산단의 사망사고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또 올해도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없습니다. 제가 시장 취임하고 나서 무엇보다도 산단 안전사고를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삼동 지역에 주삼동 미래혁신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안전 어떤 시스템을 지금 국가 보조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금 감시해서 앞으로도 그런 큰 사고는 없을 걸로 보고요. 네. 그리고 뭐 지방도시 어느 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내버스 문제로 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거든요. 네. 근데 시내버스 공유화 문제는 여러 가지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시내버스 좀 준공을 이제 그다음에 공유화 이렇게 했는데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 유아들 그 응급 전문 병원 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 병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재정이 그렇게 개입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나 일단 여수 중앙병원에 그래도 우리 애들 그 전문병원 하나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우선 숨통이 트이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웅천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러 오는데요. 이것도 아직 확충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좀 젊은 마음들이 더 이렇게 더 하나 확충되기를 원하니까 이건 한번 꼭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네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수에 지금 뭐 달빛 갤러리나 엑스포 갤러리가 있습니다만은 컨트롤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여수에 있는 작가들 그리고 예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마 뭐 활발한 교감이 일어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뒤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 못한 부분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취임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소회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어제가 딱 제가 7월 1일 날 취임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우리 여수문화원에서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비전 선포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성황리했는데 일단 참 2년 동안 정말 몰입했습니다. 몰입했고요. 저희 사생활은 완전히 없었고요. 네. 특히 뭐 토요일은 뭐 시민들 행사에 참여했고 일요일은 한 150여 군데 이렇게 시골 마을을 특히 돌았습니다. 돌면서 동네 한 150군데를 돌아보니까 우리 여수에 이제 농촌이라든지 어촌에 민원이 뭐나 하는 건 지금 파악됐습니다. 많은 걸 지금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수 정치가 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전반기 때는 우리 의장님이 참 많이 도와주시고 시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정치권은 안정됐다는 걸 잡병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는 곳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75세 이상 무료 버스 해줬다고.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효자가 된 기분입니다. 그냥. 그리고 또 26년 동안 삼류통합에 대해서 8군데 청사가 분산됐는데 얼마 전에 우리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 도와주셔가지고 별관 증축하기로 이렇게 드디어 26년 만에 시청 별관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참 보람된 2년이었습니다. 나름. 네. 보람된 2년이었다.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는데 네. 그 본청사 별관 증축 그 부분이 지금 이제 2년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부분이 이제 시의회에서 통과돼가지고 네. 이제 좀 속도를 좀 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좀 보충해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이 시청 별관 정책이요 3년 통합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또 나름대로 지역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도심 지역에서 별관 정책에서 반대했죠. 아무래도 쏠려버릴감이.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가불 지역이 또 나눠져 있어갖고 전혀 해결기가 없고 특히 민선 7기에서는 이걸로 4년 내내 온통 그냥 여수 시내가 난리였습니다. 네, 그랬죠.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저야 어쨌건 이걸 어찌됐든 해결해야 되겠길래 그래도 우리 시의원님들 설득하고 또 여러 뭐 단체 또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설득해서 통과했습니다, 의회를.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26년 2월에 정상적으로 되면은 다 이제 의회는 이제 완전 동의했기 때문에 26년 2월에 착공해서 28년 2월에 완공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8개의 청사가 이제 별관 청사에 이제 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것은 양청사 체제이기 때문에 여서 문수의 헬스총을 매입해서 또 이렇게 또 여서 청사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합의해서 이렇게 통과시킨 겁니다. 네. 어쨌든 시민들이 이제 그 2년 중반 절반을 마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수 정치권이 정치가 나름 제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뭐 이런 판단들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 좋아라 가대요. 네. 그 또 여수 2026년에 열리는 내후년에 열리는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관련된 부분도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준비에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바쁜데요. 또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또는 여기저기서 이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왜 좋은 엑스포장 놔두고 거기다가 주행사장을 하냐. 그래서 거기서 지금 약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연구 중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비록 돌산 진모지구가 주 행사장이지만은 또 행사의 중요 부분을 엑스포장으로 이렇게 좀 분산하자. 그래야 교통 체증도 좀 염려, 또 기상 조건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지금 엑스포장은 수천 원을 들어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했어요. 네네. 이 시설을 이용해서 굉장히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이런 좋은 시설이 있어가지고 정말 편하겠다. 이런 좋은 시설이 어딨냐 해서 또 그런 영향도 지금 많이 받아서 주 행사장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 행사장은 진모지구로 그대로 두되 많은 이런 프로그램을 엑스포장에 하는 것. 그리고 엑스포장에 지금 주제관이요. 바닥에 떠 있는 주제관 아니십니까? 네. 이거 안에는 지금 엄청 말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만들려면 500억 정도 듭니다. 그걸 그대로 다시 활용하자. 그런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말에 그것이 확정되면은 구체화되고 그리고 조만간에 엑스포 그 선박람회 행사 총감독이 선임됩니다. 아마 네네. 그분이 지휘해서 아마 할 겁니다. 7월 말쯤에. 그러니까 지금 주 행사장을 변경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 네. 엑스포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돌산 진모지구는 또 나름 돌산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큰 효과가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네네. 아직 말하기 이릅니다. 그렇군요. 일단 시장님이 그 2주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약간의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주행사장의 변경 뭐 이렇게까지 좀 보도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 그건 기자회견 할 때는 자세한 말씀을 하지 못하고 네. 또 하나 아직 7월 달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미리 전인자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윤곽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픽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매끄럽게 잘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취임 2년을 맞아가지고 요수만 르네상스 선포식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민선 8기 비전으로 제시한 게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 여수였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요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발전 계획은 좀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야 여수만 르네상스라면 뭔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장 무슨 건물을 짓겠다, 당장 무슨 시설을 하겠다 그런 것이 요수만 르네상스 아닙니까? 아니고요. 이 여수가 알다시피 재선을 한 번도 못하니까 연속적인 쭉 정책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수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수만 르네상스입니다. 여수는 5개의 아름다움만이 여수 반도 자체를 완전히 엄짜고 있거든요. 이 5개의 만을 지금 11브릿지도 다 지금 3년 뒤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섬이 육지가 돼버립니다 사실은. 그럼 이렇게 이 공간이 캐파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으로 활용하자 5개의 만을. 그래서 현재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수 가면은 관광지가 딱 한 스팟에 있습니다. 종포해양공원, 오동도, 해상케이블카, 돌산, 향이람 이렇게 또 엑스포 걸어서 전부 다닐 수 있는 그런 동비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건도심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있는데 여수 청사가 있는 학동이나 이런 데는 모든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공무원도 출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5개의 만을 다 특색에 맞게 개발해서 관광객도 다 5개의 만을 찾아서 1박 2일 아니라 2박 3일 머물게 하고 그리고 시민들도 여수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켜서 다 정부주 여건을 향상시키게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거 어제 제가 PT에서 직접 마이크로 다 이렇게 온 시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시장 임기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여수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여수만 르네상스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는 저는 그 주춧돌을 놔주면서 쭉 하나하나씩 그런 밑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 시작을 하고 관광을 중심에 두되 지금 현재 관광객이 집중되는 것뿐만 아니고 여수 지역 전체의 그런 발전까지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제요. 네. 우리 여수의 선소역 옆에 여수 시청사 옆에 시청 옆에 힐튼 호텔이 지금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것도 막 그리 되면은 이제 서쪽에도 이렇게 활성화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제 관광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뒷부분에 있는데 그 관광객 감소 흐름이 지금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걸 좀 포함해가지고 지금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 여수의 어떤 장기 비전 어떤 것들 좀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관광이 지금 관광객이 줄고 있다 그러는데요. 네.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제가 한번 우리 관광과장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지금 이 여세 관광객이 줄고 있단다. 이 어찌된 일이냐.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시장님. 작년 동기 대비 관광객은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숙박업소나 음식점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고 저런다냐. 근데 작년하고 좀 비교하는 건 그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 작년에도 우리 1,200만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 관광과장 말은 임금만 안 올랐지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그대로 온답니다. 오는데 자고 가지 않는답니다. 자기 자가용 가져와 가지고 쓱 구경하고 드라이브하고 그리고 숙박을 안 하니까 당연히 숙박률이 20-30% 감소했고 식당도 당연히 그만큼 감소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광객이 많이 와서 숙박도 막 꽉 차고 또 식당도 이렇게 막 이렇게 번화하게 되다가 20-30%가 줄어버리니까 어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익을 전혀 못 남겨버리고 그냥 울상이죠.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러만 보고 가는군요. 체류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뭐 할 것이냐. 그것도 외국 관광객도 조금 줄어든답니다. 외국에 가는 건. 그런데 여수는 그래도 워낙 좋은 자연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역별로 해양관광 자원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북권에 있는 향이람 권역도 개선하고 네. 또 금오도 출렁다리도 개설하고 또 사도 낭도 인도교라든지 또 해양별에서 체험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좀 하고요. 또 마이스 산업이 여수는 지금 잘 뜨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이스 산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5월에 전남 최초로 워케이션이 개설됐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여수에 이것도 지금 막 세도합니다. 지금 워케이션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기업에서 정말 예약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몇 개 도연하면 원래 호텔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몇 개 도연하면 정말 이제 이것도 활성화될 것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야광 관광 특화 도시에 이렇게 선정됐기 때문에 이거 해놓으면은 여수가 다시 체류를 하는 그런 관광지가 되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마이스랄지 워케이션, 야간 관광 다 어떻게 보면은 잠을 자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으로는요. 그래서 네. 여수만 르네상스 5개만을 잘 활용하면요. 정말 2박 3일, 3박 4일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섬까지 넣어버리면은. 알겠습니다. 그 또 산단과 관련해서도 지금 걱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네. 많은 경쟁력들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가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이랄지 중동 쪽에서도 석유화학 분야에 진출하고 그러면서 여수 산업단지 같은 경우 석유화학이 주 중심인데 그런 어려움들이 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예. 2, 3년 주기로 경기가 좋았다 나쁘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아나운서께서 말씀했지만 중동 산유국이 이제 정유공장뿐만 아니라 여러 화학공장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그 중국이 뭐 우리가 뭐 공장 하나 증설한다고 하면 똑같은 걸 한 10배 정도 크기로 해버려요. 그래서 산단의 공장장들을 만나보는데 어찌 될 것 같냐 물어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그래서 우리 시정부가 우리 산단에 어떻게 서포트 맞출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단에서는 지금 큰 공장들이 점차 이렇게 이제 산업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지금 있습니다. 수소 산업 단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데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산단에 도움을 주고자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 혁신지구에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또 기업 지원 기능이 입집자가 됩니다. 여수 미래 혁신지구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벌려서 지금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힘든 노동자들 위해서 도내 최초로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개소해서요 싸게 뭐 1,000원에 이렇게 해주고 있고 또 노동자 보관문화센터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수 국가산단이 이렇게 재생할 수 있도록 또 50년 동안 도로도 전반적으로 손을 안 대줬어요. 제가 한 60억 정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다 해서 다 다시 도로 간선도로도 이렇게 다시 포장하고 그다음에 환경 정비, 주차장 정비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시정부로서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지금 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산단이 안 되니까 올해 예. 1,100억 정도 지방세가 덜 거쳐버렸습니다. 산단에서. 여수시 시정에도 굉장히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웁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여수 시민 인터뷰 가운데 많이 좀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병원 네. 이게 이제 국립의대 유치 문제하고도 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수시에 지금 이제 순천 같은 경우 순천대 의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동부권 지자체들도 거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여수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요. 예. 여기저기서 이제 막 순천대 의대 찬성하는데 여수시가 가만히 있으니까요. 뭐 하냐고 막 그래요.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목포 출신이고 목포시장이라면은 국립의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목포 출신이고 목포시장이라면은 아무래도 목포에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겠죠. 순천 시민이고 순천시장이라면은 뭐 같은 답 아닐까요? 당연히 순천을 원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네. 물어볼 것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안 했냐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이 크게 봤을 때 국가 차원에서 전남도민이 똘똘 뭉쳐야지 주는 거지.
위에서 보기엔 너무 막 치고받고 해버리면 동서가 쉽겠냐 그 말이지. 그럼 크게 보자는 거지. 당연히 여수시장은 순천대로 와야죠. 그리고 부산에 4개 대학병원이 다음에 강원도에도 3개. 예, 진주에 하나. 네. 저 서쪽에 우리 2개, 강주에. 뭐 당연히 강원도는 지금 여기 아닙니까? 그걸 보더라도 한남뿐만 아니라 광양제철, 또 경남 서부에 100만 인구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재촉을 하더라고요. 크게 보자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대학 의대는 순천대, 병원은 여수 율촌, 뭐 이게 이제 여수 정치권의 공식처럼 지금 등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2005년 통합할 때 대학을 네. 그때 그런 뭐 대학병원급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마침 이게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시 의회에서 그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내년 5월에 박람회장 임대 계약이 종료해요. 그래서 거기 옮겨 가겠다 이런 말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이제 우리 여수시도 공공기관 존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땅을 6개를 신축 이렇게 후보지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최대 어느 장소가 최적의 장소냐 하는 그것을 지금 조사 중인데요. 또 물론 또 올 그 6월에 공공기관 지원 조례 제정도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풀려 나갈 것이다.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여수시가 아마 잡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30초 정도 짧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2년 동안 상당히 이 여수가 정치적으로는 지금까지 시끄러운 곳이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화평한 이렇게 한 것은 다 우리 시민 여러분 덕분이고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 다 우리 여러 사회단체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가화만서정이라고 집안이 화평이 잘 뜨듯이 우리 시도 시민들이 힘을 합쳐줘야만 우리 시가 발전합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우리 시민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기명 여수시장이었습니다.